그날 하굣길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아이들을 태우러 유치원에 가는 길, 차 안에서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오늘은 야근이야. 늦게 들어갈 거야. 평범한 일상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이 제 손에 들어온 건 우연이었습니다. 그가 샤워를 하는 동안 책상 위에서 울리는 알림음, 무심코 집어든 핸드폰, 그리고 눈에 들어온 메시지. 오늘 만나자. 전처럼. 발신자는 다름 아닌 제 친언니였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남편,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함께했던 언니. 제 인생의 두 기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을 침묵 속에 보냈습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들을 더듬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 갑작스러운 출장, 어색해진 가족 모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남편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탄 차는 제 언니가 있는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2시간 후에야 그가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의 짐과 제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고 부모님은 언니를 가족에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관계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이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게는 살아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제 그 아픔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상처가 남아있지만 더 이상 그 상처가 제 삶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아이들도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바람난 상대가 제 친언니였던 믿기 힘든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아이들 등교 준비를 도왔습니다. 큰아이는 중학교 1학년,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고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시간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오후 5시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저녁 식사 재료를 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에게 언제 들어오냐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7시가 넘어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그제서야 오늘은 야근이야. 늦게 들어갈 거야.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아직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일어나려던 찰나 문득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부부간의 신뢰를 생각하며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의 핸드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하지 마, 이건 옳지 않아라는 목소리와 확인해봐, 너의 직감이 맞을지도 몰라라는 목소리가 충돌했습니다. 결국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최근 대화 목록에서 눈에 띄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언니, 제 친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오간 메시지들, 만남의 약속, 사랑한다는 고백, 미래에 대한 계획,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오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오늘 만나자. 전처럼.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안 자?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이고 숨이 막혔습니다. 괜찮아? 라고 남편이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가 이제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고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차 안에서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 두 아이, 그리고 가족관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위태로워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상대가 제 친언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4살 차이로 태어나 항상 제가 따르고 의지했던 언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여보세요? 라고 받는 그녀의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언니,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언니가 카페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표정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라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어? 라고 물었습니다. 1년. 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1년.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만났습니다. 가족 모임, 명절, 아이들 생일. 그 모든 자리에서 그들은 비밀을 간직한 채 저를 마주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언니의 어떤 점이 그렇게 싫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싫었던 게 아니야. 그냥 우연히 시작된 일이었어. 라는 대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연? 내 남편과의 불륜이 우연이라고? 언니가 얼마나 자주 우리 집에 왔었는지 알아? 아이들이 언니를 얼마나 따랐는지 알아?
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리는 이제 남이야.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과 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줘.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라며 부인하려 했지만 제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어? 대답해. 1년 정도.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으며 사랑하는 남편과 소중한 언니가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왜? 라는 질문에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된 일이었어. 하지만 점점 사랑에 빠졌다고? 내 언니와?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님방에서 잤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했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필요한 물건들과 제 개인 물품들만 챙겼습니다. 오후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지만 잠시 아이들과 함께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의아해 하셨지만 언제든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가능한 한 평온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할머니 집에 가서 지내자.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더 이상의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짐을 싸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거야.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그것도 내 언니를 선택한 건 당신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안아주려 했지만 큰아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작은아이만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금방 다시 만날 거야. 라고 남편이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조용했습니다. 백미러로 그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혼란스러움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품에 안겼고 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셨고 아버지는 분노로 떨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내 언니가 그럴 수 있니? 라는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언니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통화 내용은 듣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아버지의 위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은 언니를 가족에서 내쫓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딸이 한 명뿐이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진행 중이었고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언니와 남편이 함께 했는지 아니면 그들의 관계도 끝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날 아이들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 방을 꾸미고 거실에 식물을 놓았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첫 식사를 준비하며 이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밤에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시간에 샤워기 소리에 묻혀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움, 분노,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애정까지. 조정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했고 아이들의 양육권은 제게 주어졌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남편에게 주어졌지만 처음 몇 달은 아이들이 원할 때만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남편이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주세요. 그들이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장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묻지 마세요. 이제 제게는 언니가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전환했고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우연히 언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들은 소식이었는데 언니는 남편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상과 달리 큰 감정의 동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그들을 보내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부모님께서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언니가 연락이 왔어.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했어요? 편지가 왔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요?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어쩌면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알았으면 해.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걸. 그날 밤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용서란 무엇인지, 정말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2년째 되는 해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큰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아버지와 언니에 대해 물을 때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잘못을 했어. 하지만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언니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 나름대로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3년째 되는 해 제 인생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와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였지만 점차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기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려 주었고 천천히 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상보다 훨씬 성숙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집을 보러 갔습니다.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아이들 각자의 방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을 둘러보면서 문득 지난 3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던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제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새 집의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새 출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을 어떻게 꾸밀지 신나게 이야기했고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언니였습니다. 3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습니다. 받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 오랜만이네. 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느껴졌습니다. 왜 연락했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어. 아이들은 잘 지내? 우리는 잘 지내. 걱정하지 마. 다행이다. 나는 많이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생각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통화를 마치고 한동안 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얼굴에서 무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엄마, 괜찮아?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3년 만이다. 목소리를 들었을 때 예상과 달리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자매로서 나눴던 추억들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슬펐다.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움으로 내 삶을 채우고 싶지는 않다. 이제는 내 행복,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에 집중하고 싶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아이들의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곳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당연히 참석한 것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만남에 당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제 옆에 있던 파트너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 엄마의 파트너입니다.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졸업식 내내 우리는 서로 떨어져 앉았지만 마지막에 가족 사진을 찍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오는 길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정말로 고마워요. 당신은 어떻게 지내요? 그냥 살아가고 있어. 언니와는 헤어졌어. 그 말에 놀랐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랐네. 내 덕분이야. 둘이 키운 아이들이에요. 좋은 점은 당신을 닮았고 나쁜 점은 저를 닮았죠.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웃음이었습니다. 한때는 그 웃음이 제 세상의 전부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 모든 일에 대해. 남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알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을 매개로 한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깊은 대화나 친밀한 교류는 없었지만 최소한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예전과 같은 친밀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고 너무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과거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손으로 쓴 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 여전히 내가 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어.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생각해. 어떻게 내가 가장 소중한 동생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가족의 행복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핑계를 대고 싶지 않아. 내 잘못이야. 모든 것이 너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아.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어쩌면 평생이 걸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에게 말하고 싶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아이들을 위해 강하게 살아가는 너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존경했어. 넌 언제나 나보다 강했어. 어릴 때부터 그랬지. 더 현명하고 더 따뜻하고 더 강한 사람이었어. 이제와 용서를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 내가 나를 다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언제나 너를 내 동생으로 사랑할 거야. 언제나 내 편에서. 언니가 편지를 읽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그로부터 몇 달 후 언니를 만났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이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보고 싶어.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그들도 상처받았으니까. 알아. 기다릴게.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더욱 성장했고 저는 새로운 파트너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은 새 아빠를 잘 받아들였고 가정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언니를 초대할지 여부였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해. 다음 달에. 축하해. 정말 기쁘다. 언니도 왔으면 해.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고마워. 결혼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족,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 그 중에는 언니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언니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행복하길 바래. 고마워, 언니. 그때 큰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된 아이였습니다. 이모. 짧게 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이 컸구나. 네. 아이의 대답은 짧았지만 적어도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가끔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아이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언니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 새로운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고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여 큰아이는 대학에 입학했고 작은아이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공식적으로 이혼한 지 오래지만 아이들을 위해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는 재혼하지 않았고 여전히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함께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부모님도 언니를 다시 받아들이셨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용서의 힘, 회복의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용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제 삶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가 걸어온 길의 일부일 뿐, 제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닙니다. 가끔은 만약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날 남편의 핸드폰을 보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의 관계를 몰랐다면, 지금도 그 거짓된 행복 속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냅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고 그때의 충격은 더 컸을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집에서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문득 지난 5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고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난 상대가 제 친언니였던 그 충격적인 사건은 이제는 제 인생의 한 장이 되었습니다. 아픈 기억이지만 그것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아이들의 성장, 새로운 가정의 행복, 그리고 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삶은 계속되고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아직도 아픔이 찾아옵니다. 특별한 날, 가족 모임 또는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처가 있는 하지만 진실된 행복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제게 여전히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을 맞이하며 오늘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작은 아이가 신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어떤 일이었는지 들려줄래?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행복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된 행복.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여정 속에서 제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를 안고 하지만 그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말아주세요. 지금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처가 있는 하지만 진실된 행복을. 마지막으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그 아픔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만 새로운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상처를 안고 하지만 그 상처보다 더 큰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